박사님 가격 인상 전략을 듣고 작년에 가격 인상을 잘 했는데요. 4월 1일에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을 일부 제품이 하는데 네. 그 갈비찜 가격이 한 15% 정도 인상이 돼서 네. 그 가격 저항을 막기 위해서 로또 쿠폰 이벤트를 지금 이미 다 준비는 해두었는데요. 네. 제가 그 직원들의 이야기나 그간의 경험상 저는 저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가격 저항이 없다는 걸 그래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 가격을 올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확인하고 네. 아, 저항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로또 쿠폰 이벤트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벤트 경험 여정으로 그냥 바로 같이 가격 인상과 함께 진행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장님은 완전 대박집 사장님이시죠. 고객이 줄을 쓰고 대박집입니다. 훌륭한 집인데 제 수업을 듣고 거의 50% 이상 매출액이 오르셔서 더 잘 되고 계시죠. 근데 이미 가격을 몇 번 올리셨어요. 올렸는데 다시 올리는 거죠. 이럴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격을 올렸는데 다시 올리고 싶다. 이때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것은 먼저 올리고 상황 봐서 선물을 줄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선물을 주는 게 좋은 건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인상의 폭은 최대 15% 정도 되면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000원, 1,000원 올랐다. 그럼 10% 오른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계속 오르면은 일정한 기간으로 본다면은 10%, 단기간으로 보면 10%지만 장기간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인상이 되겠죠? 이때의 기준은 아주 쉬운 방법이 그 해마다 인플레이션 비율을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전해에 10% 올랐다? 그럼 10%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최성현 사장님은 지금 작년에도 올렸고 금년에도 올렸고 해서 아마 인플레이션 비율을 넘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다소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죠? 단기적으로 저항을 시키는 방법, 우리 중간계 장투비 가격 전략,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즉시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뭐였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1번 속성의 변화를 줘라. 2번 이름의 변화를 줘라. 3번 명분의 변화를 줘라. 그러면 가격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저항은 현저히 낮아진다. 입니다. 그러면 속성 변화라는 거는 뭐야? 이제 면허, 냉면 하시는 거니까 냉면에 관련된 속성이 되겠죠.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 속성, 또 하나는 부가적 속성, main attribute, 핵심적인 속성, 그 다음에 부가적인 속성, sub attribute, 메인과 서브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메인은 뭐가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면의 재료가 바뀌었다라든지, 무슨 소스의 재료가 바뀌었다라든지, 육수의 재료가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부가적인 속성은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그릇을 바꿨다라든지, 혹은 무슨 반찬을 좀 더 부과했다라든지, 혹은 선물을 좀 제공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죠. 둘 다 강력합니다. 중요한 거는 바뀌었다. 무언가가 부가되어졌다. 라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격만 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속성을 부과한다라는 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명분이 됩니다. 명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밀의 함량을 더 높였다. 혹은 메밀의 원산지를 더 좋은 데로 바꿨다. 배합의 비율을 특별하게 교체했다. 육수를 뭘로 바꿨다. 이런 거.
바뀌기만 해도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무슨 반응이 이루어져요? 아, 뭔가 좋아졌구나라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좋아졌다라고 하는 감각이 생기면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릇을 바꾼다라든지, 테이블을 바꾼다라든지, 예? 뭔가 인테리어를 바꾼다라든지, 주변에 무언가를 교체를 하면은 가격을 올리는 게 비교적 쉬워져요. 그래서 1번, 속성에서 주 속성을 바꾸든지, 서브 어트리뷰트, 부가적 속성을 바꾸든지, 고객의 가격 저항감을 낮추는 아주 쉬운 방법인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름을. 예를 들어서 짜장면은 6,000원인데 삼선 짜장은 8,000원입니다. 유니 짜장은 9,000원이 될 수 있고 쟁반 짜장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름이 바뀌면 같은 짜장인데 삼선 짜장, 유니 짜장, 무슨 뭐 북경 짜장, 무슨 뭐 광동식 짜장, 무슨 뭐 티벳 짜장 같은 거만 만들어봐. 티벳 짜장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을 붙이면 더 좋겠죠? 속성을 교체하면서 이름까지 바꾸면은 시너지가 나겠죠. 그죠? 이름을 바꾸는 거. 세 번째는 명분을 바꿔야 돼요. 명분이라는 거는 고객들의 건강을 위한다. 미세먼지에 더 많은 고객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더 훌륭한 소재를 써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봄 시즌에 여러분 건강 피곤하실 때, 힘 딸리실 때 와서 우리 거 들으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이런 명분을 하나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같이 붙는 거예요. 속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명분이 붙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불할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올렸는데 지금 또 올리면 연타석으로 올라가면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이것을 뭐 재무적 관점에서 이제 해칭 여기서는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가격 저항감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단기적인 선물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처음 한 달간 무언가의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은 와, 선물 받는 거 너무 좋다. 이래서 가격 올라가는 거를 상쇄시키죠. 이때 조건은 두 가지예요. 계속 선물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시적 선물을 거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가 높은 선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 이거를 perceived value라고 해요. perceived value. 실제 가치는 100원이라도 소비자들의 인지된 가치는 900원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9배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여하튼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야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진단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 올리는 것에 대한 원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은 뭐 외식 가격 오른다, 뭐 소매 물가 가격 오른다, 뭐 생활용품 가격 오른다, 뭐 공공요금 가격 오른다, 다 난리들이죠.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일은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지 돼요. 만약에 이 수업이 무슨 철학 수업이거나 무슨 도덕, 정치, 경제학 이런 문제라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수업은 마케팅 수업이고, 마케팅 수업은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런 문제는 뭐 좀 다른 관점으로 각자의 처한 위치나 이런 관점에 의해서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 저항이 조절될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리는 것에 대한 명분, 이름, 속성,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있으면은 가격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감은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약간 고급 테크닉을 쓴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장투비 가격 전략에서 한 것처럼 타협 효과나 유인 효과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다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거는 뭐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